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경남에서도 왔네. 안 왔나 보네. 여기 나와야 조금만 뒤로 가세요. 차 왕래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앞으로. 그 참. 아, 예, 중간에 공사하고 있거든요. 양해를 구하고 올라오세요. 차 다 올라옵니다. 예, 열어주면 안 되는 거죠. 끊지 말고. (2023년 11월 14일) 국민이 진정으로 존경하는 구구대 영웅 박정희 대통령 제106주년 탄신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대형 태극기는 중앙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큰 소리로 좌절까지 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바로 다음은 순국선언 허국명령 태극기예군 열사 구구대 영웅 박정희 대통령께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등 묵념. 바로 대형 태극기는 하단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기원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 건국회 회장이시자 대한민국의 원로 중 원로이신 현 우리공화당 상임고문이신 임덕기 상임고문님께서 기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견학계나 각하를 그리워하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오늘 106회 각하의 생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성명을 하기 이전에 저희들은 일제 통치하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울면 먹을 것만 주면 금방 그칠 텐데 먹을 걸 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달래느냐, 호랑이 온다고 그래도 울음을 안 그쳐. 근데 일본 순사 온다 이러면 울음을 그쳤습니다. 일본 순사가 뭔지도 모르고 순사를 본 일도 없는데도 일본 순사를 그렇게 겁을 낼 정도로 우리는 일제시대 어린 시대를 보냈습니다. 철이 들어가면서 보릿고개 그러길래 보릿고개는 보리밭이 많이 있는 산등성이 고개인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 걸 다 알고 나니까 보릿고개라는 게 가난의 대명사야. 가장 배고픈 시절 늦봄에 햇불이가 나기 전에 보리를 피우다가 촛대 삶아서 이것을 껍질 까서 먹던 그 시절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가 오시기 전에, 성명을 하시기 전에 저희들은 제가 태어난 곳이 면 소재지인데도 면 사무소나 지도에도 전기불이 없어요. 낙포 호롱불을 켜놓고 업무를 볼 정도로 그러한 깡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명이라는 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실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명 이후에 바로 농어촌 전화사업이라는 거 하고 나서 전기불이 들어오고 라디오를 켤 수 있고 정말 사람다운 삶을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각하께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일마다 반대하고 반대했습니다. 반대할 때마다 각하께서는 내 무덤에 힘을 뱉어라 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열심히 추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각하께서 독일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독일 방문을 하려고 그럴 때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가는 형편이야. 독일까지 자동차로 갈 수도 없고 배로 갈 수도 없으니까 비행기가 있어야 되는데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갔습니다. 그때 그 각하가 하는 일을 초사건건 반대하던 사람들은 대통령 혼자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전용기를 마누라까지 타고 돌아다니면서 누리고 있어요. 대통령 각하 정말 저희들 각하를 배울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각하께서 이룩한 이 나라의 근대화, 이 나라의 부국 강병을 엉뚱한 사람들이 다 누리면서 지금도 각하에 대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각하께서 비난을 무릅쓰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가난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이 나라를 근대화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은 너무너무 부유를 누리고 전 세계가 알아주는 선진국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각하에게 이 은혜를 모르는 자는 천벌이 내려도 모자랄 형편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우파들은 용서하는 마음이 깊어요. 그래서 각하의 마음이나 각하가 용서해가면서 밀어붙이던 그 부지를 따라서 저희들도 용서하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전국 방방 곳곳 어느 곳에도 각하의 흔적, 그 발자취가 남아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역사적인 진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노여움 갖지 마시고 각하는 옳았습니다. 각하가 판단이 정말로 이 지구상에 최고의 나라를 만드는 밑바탕을 만드셨습니다. 각하기.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이곳에서 영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1년 365일 하루도 각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편히 쉬십시오. 이제 각하의 후손들은 영원히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저희들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훌륭하신 교사를 해주신 임덕기 상임고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대회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셨고 현 우리공화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시자 최고위원이신 안상열 최고위원님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희망과 사랑과 기쁨을 안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납니다. 고귀한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해는 한라산의 전기와 북에는 백두산의 전기를 온몸에 간직하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탄신일 106주년 되는 오늘입니다.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친 위대한 영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세대의 자원 빈국에서 세대의 자원 부국으로 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대한 위인이십니다. 서벌판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중화학, 철강, 기계공업의 콤비나트를 구축하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붉게 물들은 허수아비 같은 좌파 세력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업적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발포등을 쳐도 진실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저들이 못된 짓을 하면 할수록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며 진정한 가치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높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대통령님의 위대함이 더욱더 빛을 타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나라 사랑과 나의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향한 깊은 뜻과 사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배고픔을 잊게 해주셨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표를 잡아주시고 국민교육 현장에 그 뜻을 담아서 역사에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하신 님의 소원대로 대한민국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모든 시련과 풍파가 우리 곁을 다가와도 우리 동화당은 맞서 싸워 박정희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교회사를 해주신 이상열 정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명수 남북 공사가 있겠습니다. 정명수 남북은 우리나라 여성위원회 공동여성위원장이시다. 공동여성위원장이신 김은경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6차 정당, 자유민주주의 선거 초정당, 박정희 대통령 탄신 120주년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지정하는 세력은 단 대한민국 세력이다. 오늘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거이자 영웅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태어나신 지 120주년이 된 생일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유럽의 세력은 탄신 대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가지 세력을 만든 위대한 세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본 정권과 정부의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 하잖아. 멘트를 안 하잖아. 하면 예? 올라오겠지. 예, 올라오시겠죠. 예? 올라오시겠죠. 아유, 뭐, 저 나무 떨어졌어요. 이것도 떨어졌는데. 이건데 왜 이렇게 올라오겠는데.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은 북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박사의 독립, 건국, 기국, 거국, 한강의 기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의 시기는 뭐냐? 바로 이 한강의 기적의 풍토를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정권을 찬탈한 386 정치꾼들의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역사가 그동안 30년 있었습니다. 그 30년의 결과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제3시대가 바로 그걸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즉 386 정치꾼 세대들은 그 시대들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완전히 역사에서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힘을 뱉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위대한 역사를 묻어버리려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조원진 위원과 우리 한국대국 국민들이 바로 이 위대한 역사를 다시 회복하고 386 이 거짓 정치꾼들을 칭찬해야만 된다고 해서 놀라운 대한민국 땅을 창단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이제부터는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를 통해서 성령의 완성인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은 정말 지난 6년 동안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들은 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땅과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바로 국회 내에서 승인전을 열고 우편을 개방하고 또 태극기 집회마다 두 분의 저녁을 걸어놓고 경례를 했는데 그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금 부활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한 살아있다 말씀했습니다. 저들은 역사를 묻어버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줄긋하게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심지어 많은 일이 보는 앞에서 정말하게 국민의례와 함께 정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현직 대통령은 최초로 박정희 대통령 사타 서거일 때 이곳에 와서 참배를 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부활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까? 얼마 전에 나라가 어려우니까 김정은 정부도 나라가 어려우면 자기 책임 아니에요. 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수출 균형 확대 회의 자료를 찾아봐가지고 그거를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북부 이승만 박사는 나라의 예산이 1억 불일 때 1억 불 수출을 목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야와 내각제 정권이 들어서면서 1964년도에 1억 불이 달성하자 곧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5년 9월 13일 날 국무회의 총괄이고 자기가 근무하는 대통령 국무실에서 제1차 수출균형 확대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76년 10년 만에 100억 불을 달성했고 1999년에 200억 불을 달성했고 1996년도에 1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선지자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언젠가는 이런 역사를 모르는 세력이 자기 무덤에 춤을 뱉을 거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동안 386 세대가 춤을 뱉을 줄은 다 뱉었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제 점점 더 우리 국민과 청년들이 존경하고 숭모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영국에서 10월 11일 현충일에 영국의 현충일에 43세 국왕과 순익 총리와 전 고관 대작들이 버버트 홀이라고 하는 그 홀에서 현충일이었는데, 그 현충일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용사들을 모시고 대형 태극기를 중앙에 설치하고 아리랑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참전 용사, 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존경은 바로 그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이 존경받을 수도 만든 박정희 대통령 박사의 성명의 완성이요 존경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의 변화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합쳐서 이제부터 정말 우리 젊은 세대를 키워서 성명의 완성인 전통일까지 할 수 있는 세대의 교체를 이루는 우리 공화당에 반드시 될 줄로 믿고 이번 총선에 힘을 먹고 소망을 쏟고 그래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연설을 해주신 조신철최고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박수입니다. 우리보다 자유롭고 깨끗한 정당, 우리 공화당에 용기 있는 50만 당원을 대표하십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수 당대표님을 큰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가차에 106주기 기념 맞는 탄신 성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웅 중에 최고의 영웅, 이 박정희 대통령 같습니다. 이런 영웅을 이근준 성령 이순신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의 혁명가, 철학자, 또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그러한 실천가이신 박정희 대통령 자차에 탄신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박 대통령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약주 한잔 드시고 오시면은 오남매 앉혀놓고 박 대통령 얘기를 한 시간을 하십니다. 늘 어릴 때죠. 근데 왜 우리 아버님은 대통령을 그렇게 존경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박정희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정희 정신.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고, 또 우리는 해도 안 되는 나라야. 일제에 앞에 수모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할 수 없는 나라야. 라는 그러한 패배감에 들어있던 대한민국을 우리는 하는데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또 지금 여성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농촌마다 남자들한테 내맞는 일만 하는 그러한 여성을 협행해 주신 분이에요. 겨울 되면은 농촌에 대부분 다 술 먹고 녹음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잘못된 관습들을 완전히 끌어고친 분이 박정희 대통령 같습니다. 이 잘못된 관습과의 전쟁을 하신 거죠. 또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배를 걷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 먹여 살릴까 라는 고민을 할 때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저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식들 교육시키면은 다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에게 깨우침을 준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머니의 나라라는 것은 그 교육을 통해서 가난한 집에서 우리 아들을 잘만 교육시키면은 정말 좋은 직장에 또 고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하고 다른 것이 소위 말하는 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 이런 것보다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 공부 열심히 하면은 잘 살 수 있다. 또 서로 이웃 간에 서로 같이 힘을 합치면은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 긍정의 사고가 국민들한테 엄청난 엔돌핀을 준 겁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불행하게도 우리의 선배들이 혹은 우리의 조상들이 힘을 갖추지 못해서 36년의 일제 압제와 그 이후에 지금 70년이죠. 70년의 남북 분단이라는 민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대한민국은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됐는가? 그것은 국민이 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재임 18년 동안 국민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국민은 소위 말하는 선동 조작에 언론의 그러한 행포에 국민은 속게 돼 있다. 그래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욕을 먹고 있지만은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은 민족 중흥의 길이고 행복한 복지국가의 길이다. 이것을 얼마나 혼자서 고민하면서 반대하는 언론, 소위 말하는 반대하는 좌파들, 정치인들, 정치꾼들한테 선물을 받아가시면서 밀어붙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분당 70년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의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2023년 지금 5.16 혁명을 일으켰던 1961년도의 상황을 보면은 그때 국기로 했던 반공을 국기로 한다는 그 생각을 다시 2023년에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대한민국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은 공산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념의 편향성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누가 바꿉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 각하와 이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두국감정 반공정신을 실시를 해서 7년간 투쟁했잖아요. 그 7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6년 전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 100주년 때 그 누구도 정부에서는 탄신 100주, 이 위대한 영웅의 탄신 100주년 우표 발행을 거부했습니다. 누구 공화당이 국회에서 이 영웅을 기렸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초들이 모여가지고 외국에서 그걸 보고 오시고
민초들이 만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우표, 100주년 우표,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 100주년 우표가 영웅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 100주년 우표가 엄청난 가치를 가질 거다. 우리는 원래 두 가지 현상을 봅니다. 하나는 이 영웅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에 고개 숙이고 침묵하고 외면하고 혹은 박정희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묶어서 이 위대한 영웅의 묘를 파헤치자, 이런 주장을 주체해서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운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초는 박정희 대통령을 기린다. 언젠가는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 다시 한 번 더 복지국가 행복한 대한민국 자유통일을 통한 민족 중흥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역사적 선물을 이루는 날이 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박정희 대통령 오늘도 우리가 7년간 군이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신을 드렸습니다. 7년 전 여러분 군이 선거에 사람들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공화당 동지들만 모여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탄신을 드린 거예요. 오늘 저희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군이 생가를 오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 지켜줬느냐? 이제 당신들이 좀 제대로 좀 모셔라. 우리 공화당은 오늘 이렇게 국민 모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는 그러한 행사를 가지고, 또 올해는 국회에 반대역 세력에 대한 비판 집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서거 44주년인가요? 그때 우리가 7년간 박정희 대통령 서거를 지킬 때 정치인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민초들이 모여서 박정희 대통령을 지킨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각하, 김구식 대통령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정신은 이승만 김구식 대통령의 자유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소유강경, 강경정신을 우리 공화당의 가치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주년을 같이 축하해주는 자리를 빛내주신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 지켜야 될 가치와 지켜야 될 대한민국, 또 지켜야 될 그러한 유명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거는 없는 그러한 요구성, 이걸 더욱더 발전시킵니다. 앞으로도 이 공화당의 길이 이러한 가치를 이어가는 그 대한민국에 지켜야 될 그러한 정신을 지키는 그러한 공화당으로 이뤄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전승을 듣기 위해서는 이때 그 노지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배하고 바로 이승만 대통령 나서서 참배하고 목표하고 그렇게 오늘은 특히 한국에서 나름대로 공연하는 축하의 마음을 함께 가져서 한국으로 한국으로 상당히 영어
있잖아요. 올라가지 마시라고. 어, 그래? 딱 지키고 계신다 그냥. 못 들어가 못 올라가. 천천히 오세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박종문 위원장님, 영웅 박정희 대통령 정신기리기 위원장님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올라오세요. 괜찮아요. 넓게 저 넓게 저같이 옆으로 저같이 옆으로 또 가지 말고 좀 안내 좀 하러 가세요. 저쪽 옆으로 나서주세요. 아니 저 옆으로 저 옆으로 좀 모시라고. 저로 가야 되겠다. 같이 상추 없어. 자, 잠시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땀을 상상하시고 우리 공화당으로 자립 사생 4강으로 이끌어오신 조원진 당대표께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대분께 헌화하시겠습니다. 조원진 당대표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영웅 박정희 대통령 정신개성위원회 위원장, 경기도당 위원장 박종문 위원장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그 당원을 대표해서 정부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